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하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저는 올해 45살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는 태호라고 합니다. 20회 넘게 불길과 싸우며 살아온 사람이죠. 제 아내 서연이는 40살이고 동네에서 애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나름 평범하고 행복한 부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방관이라는 직업은 정말 특수한 직업입니다. 언제 어디서 화재 신고가 들어올지 모르고 사람들의 생명이 달린 일이다 보니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죠. 주야간 교대 근무는 기본이고 긴급 출동이 있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적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죠. 아내도 그런 제 상황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고 본인도 애견 미용실 일로 바쁘다고 하니 서로 각자의 일에 충실하며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서연이가 운영하는 애견 미용실은 동네에서 꽤 유명한 곳이었어요. 손재주가 좋아서 강아지들을 정말 예쁘게 미용해주거든요. 단골 손님들도 많고 입소문도 좋아서 예약이 밀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바쁘다고 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사실 요즘 들어 아내가 예전보다 더 바빠 보였어요. 주말에도 나가서 일한다고 하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잦았습니다. 그래도 요즘 강아지 미용 예약이 많이 들어와서 정신없다고 하니까 열심히 일하는구나 싶어서 대견하기까지 했어요.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휴무를 받았습니다. 보통은 하루 쉬고 나면 바로 다음 근무가 있었는데 그날은 운 좋게 연휴를 받게 된 거예요. 평소보다 일찍 끝난 김에 아내 가게로 마중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연이도 깜짝 놀라겠지만 가끔은 이런 서프라이즈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가게 앞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그 남자는 동네 애견 호텔을 운영하는 민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민성에 대해서는 아내한테서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애견 미용실과 애견 호텔이 서로 연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미용을 마친 강아지들을 임시로 맡아두거나 호텔에 맡겨진 강아지들을 미용해달라고 부탁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아내와 일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보니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성이 아내 서연이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치면서 오늘도 고생했어라고 말하는 모습이 너무 친밀해 보였거든요. 순간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물론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는 원래 친하게 지낼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뭔가 모르게 불편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1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그런 의심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서연이에게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성 씨랑 친하게 지내는구나 라고요. 서연이는 별다른 기색 없이 대답했어요. 아, 그냥 업무상 알고 지내는 사이야. 종종 강아지들 맡길 일이 있어서 연락하는 정도야. 왜 그래?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어요. 별다른 의심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사업상 인맥을 넓혀가는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에도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해주고 당신 오늘 일찍 들어와서 좋네. 오랜만에 함께 저녁 먹는구나라며 환하게 웃어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제가 괜한 의심을 했나 싶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역시 제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유독 더 잘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에도 나쁘지 않았지만 갑자기 도시락을 싸주기도 하고 제가 피곤해 보이면 어깨를 주물러주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고생이 많지. 내가 좀 더 챙겨드려야겠어라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되다 보니 서로에게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내가 먼저 관심을 보여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요즘 들어 아내 서연이의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출근할 때 그냥 다녀와라고 인사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현관까지 나와서 조심해서 다녀와, 힘든 일 있으면 무리하지 말고라며 손까지 잡아주곤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나 이런 애정 표현을 했었는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자랑거리가 생겼습니다. 요즘 우리 마누라가 많이 달라졌어. 도시락도 싸주고 나한테 더 관심도 많이 보이고 아무래도 나이 들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나 봐라고 말하곤 했죠. 동료들도 형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라고 할 정도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났어요. 소방서에서도 제 변화를 눈치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후배들이 형님, 요즘 뭔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확실히 밝아졌어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집에서 마누라가 잘해줘서 그래라며 웃곤 했습니다. 정말 행복했거든요. 위험한 일을 하다 보니 항상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집에서만큼은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내도 제 변화를 알아차렸는지 더욱 다정하게 대해줬습니다. 이번 달에 예약이 많이 들어와서 좀 피곤하긴 하지만 당신도 고생하는데 내가 뭘이라며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 더욱 고마웠어요. 서로 바쁜 생활 속에서도 배려하며 지내는 우리 부부가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밤에 일찍 잠드는 날이 많아졌지만 그것도 일이 많아서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많이 힘들지? 푹 쉬어라고 말해주면 아내는 고맙다는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죠. 이런 게 진짜 부부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따뜻한 우유를 끓여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당신 들어올 시간이어서 준비해뒀어. 피곤할 텐데 우유 한 잔 마시고 자라면서요. 그런 배려에 감동받아서 아내를 꼭 안아줬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라고 말하니까 서연이도 환하게 웃으며 당연한 걸 뭐리라고 답했습니다. 주말에도 아내는 바빠졌어요. 요즘 예약이 너무 많아서 주말에도 나가야 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아쉽긴 했지만 사업이 잘 되는 건 좋은 일이니까 이해했습니다. 대신 아내가 없는 주말에는 집안일을 제가 하려고 노력했어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개어두고요. 아내가 돌아와서 그런 모습을 보면 당신이 이런 것까지 해줘서 미안해라며 미안해했지만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끔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샤워를 더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저녁에 한 번 하던 것이 일 끝나고 들어와서도 또 하고 잠들기 전에도 간단히 씻고 하더라고요. 강아지들 털이 많이 묻어서 찝찝해라고 설명하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또 핸드폰을 예전보다 더 자주 보게 된 것 같았어요. 저와 이야기하다가도 핸드폰에 메시지가 오면 바로 확인하고요. 일 때문에 연락이 많이 와라고 하니까 이해는 했지만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의심들은 아내의 다정한 모습 앞에서 금세 사라졌어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특별히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해줬어요.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에 나물 반찬까지 정말 푸짐하게요. 무슨 특별한 날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당신이 고생하는데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라고 답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런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몸이 너무 피곤해서 샤워부터 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휴지통 옆에 뭔가 반짝이는 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콘돔 포장지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희 부부는 이미 피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아내와 그런 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어요. 서로 바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시간이 줄어들었고, 저도 나이가 들면서 그런 욕구가 예전만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콘돔 포장지는 뭘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봤지만 분명히 콘돔 포장지가 맞았어요. 그것도 최근에 사용된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1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인데.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갑작스러운 변화, 더 자주 하는 샤워, 늘어난 야근, 그리고 민성과의 친밀한 모습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은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일찍 잠들었는데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새웠어요. 계속 똑같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그 콘돔 포장지를 설명할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요. 그냥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만약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아내에게 너무 미안한 일이고, 만약 정말로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에게는 예전의 사건 때문에 알게 된 사설 탐정이 한 명 있었어요. 화재 사건 조사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제 상황을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탐정분께서는 이런 일에 경험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요즘 이런 의뢰가 정말 많아요. 대부분은 오해인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보고 말씀드릴게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며칠 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내와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오늘 늦을 것 같아라고 말하면 정말 일 때문일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아내가 핸드폰을 보면 누구와 연락하는 걸까? 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탐정분께서는 며칠 후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조사를 해봤는데 부인께서 평소 말씀하신 것과 다른 동선을 보이는 날들이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볼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현실이 된 것 같아서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의심을 품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확실한 증거를 찾아서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반대로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더 잘해드려야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탐정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일정을 최대한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평소 출근 시간, 가게 운영 시간, 자주 가는 곳들까지요. 탐정분께서는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평소 같으면 아내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이제는 모든 대화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오늘 어때? 힘든 일 없었어? 라고 물어봐도 응, 괜찮아라고 짧게 대답하게 되더라고요. 아내도 제 변화를 눈치챘는지 요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여라고 걱정해 주었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탐정분께서 중간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부인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애견 미용실 운영 시간과 실제 행동 패턴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민성이라는 분과 자주 만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제는 낮 시간에 모텔 근처에서 함께 있는 모습도 포착되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머리가 멍해지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한 가지 확인이 더 필요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탐정분께서는 내일이 기회일 것 같습니다. 부인께서 민성 씨와 만날 예정인 것 같아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드릴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날 밤 아내는 평소처럼 저에게 다가와서 당신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마사지 해줄까? 라고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고맙다고 했을 텐데 그날은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친절이 혹시 죄책감 때문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괜찮아. 그냥 좀 쉬고 싶어라고 말했어요. 다음 날은 저에게 야간 근무가 배정된 날이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아쉬워했을 텐데 그날은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와 마주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출근하면서 야간 근무니까 내일 아침에 들어갈게라고 말하니까 아내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힘들면 연락해라고 답했어요. 그 말이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인 인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탐정분께서 언제 연락을 주실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동료들이 형님, 오늘 왜 이렇게 핸드폰만 보세요? 라고 물어봐도 그냥 집에서 연락 올 일이 있어서라고 대충 넘어갔어요. 밤 10시쯤 드디어 탐정분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확실한 증거를 잡았습니다. 사진도 찍어뒀고요. 내일 만나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정말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현실이 된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만 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정말 다른 남자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뭘 잘못했을까? 아니면 애초에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에 간단한 출동이 한 번 있었는데 평소 같으면 집중해서 임무를 수행했을 텐데 그날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행히 큰 화재는 아니었지만 동료들이 형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탐정분과 만날 수 있었어요. 약속 장소에 가니까 탐정분께서 두꺼운 봉투를 하나 건네주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좋은 결과를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 말만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내와 민성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심지어 키스하는 사진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상세한 조사 결과서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아내가 거짓말한 날들, 실제로 민성과 만난 장소와 시간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면 법적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라고 탐정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그런 법적인 것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친절과 관심이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으니 더욱 화가 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15분이면 도착할 거리인데 그날은 1시간 넘게 걸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뭐부터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내의 차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가게에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당장 아내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일단 집에 들어가서 생각을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탐정이 준 자료들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봤어요. 볼 때마다 더욱 화가 났습니다. 특히 아내가 저에게 거짓말한 날들을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오늘 예약이 많아서 늦을 것 같아라고 했던 날, 실제로는 민성과 모텔에 있었더라고요.
주말에도 나가야 해라고 했던 날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가장 화가 났던 건 따로 있었어요. 제가 아내의 변화를 좋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모든 친절이 거짓이었다는 거였습니다. 도시락을 싸주고 마사지를 해주고 다정한 말을 건네던 모든 것들이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정말 배신감이 컸어요. 저녁 무렵 아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당신 벌써 왔네. 오늘 일찍 끝났어. 라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욱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응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녁은 뭐 먹을까? 냉장고에 고기 있으니까 불고기 해 먹을까? 라고 아내가 말했지만 저는 식욕이 전혀 없었어요. 난 괜찮아, 너 혼자 먹으라고 했더니 아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왜 그래? 몸이 안 좋아? 열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라며 제 이마에 손을 대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폭발할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런 연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며 괜찮다고 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겠다고요. 내일 아내와 정면으로 대결해보기로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아내도 부인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야간 근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 야간이니까 내일 아침에 들어올게라고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아내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히 오늘도 민성과 만날 계획인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소방서에는 가지 않고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탐정분께 연락해서 오늘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몇 시간 후 예상대로 연락이 왔어요. 부인께서 민성 씨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시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우리 집에서, 우리가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그 집에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말 손이 떨렸어요. 현관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조용히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내와 민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보니까 둘이 소파에 앉아서 와인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결혼 기념일에만 마시던 그 비싼 와인을 말이에요.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고 거기 옆에는 저희 부부 사진이 놓인 액자도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에서, 그것도 우리 부부 사진 앞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민성이 아내에게 뭔가 말하면서 웃고 있었고 아내도 정말 행복해 보이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내의 표정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제가 큰 소리로 말하자 둘 다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민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나더니 이게 아니야. 오해야라고 말했지만 이미 늦었죠. 아내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오해라고? 뭐가 오해야? 저는 민성에게 다가가면서 말했어요. 민성은 뒤로 물러서면서 잠깐만 진정해. 이야기해보자라고 했지만 저는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거냐고. 그때 아내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잠깐 미쳤던 거야. 당신이 너무 자주 없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더욱 화가 났어요.
제가 일 때문에 집을 비우는 게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민성은 그 틈에 도망가려고 했어요. 문 쪽으로 가면서 나는 그냥 갈게라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보낼 수 없었어요. 야, 어디 가려고 해? 끝까지 책임져야지 하고 붙잡았습니다. 저기, 제발 진정하세요. 이야기해보면 풀릴 거예요. 민성이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어요. 이야기? 뭘 이야기해? 내 아내랑 불륜 저지른 걸 뭘 이야기한다고? 결국 민성은 도망가 버렸어요. 아내를 두고 혼자서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욱 비참했습니다. 진짜 사랑했다면 끝까지 책임졌을 텐데 결국은 그냥 놀이였던 거죠. 아내는 계속 울면서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언제부터였어? 하고 물어보니까 2달 전부터.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2달. 그 2달 동안 저는 아내의 변화를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더 친절해졌다고, 더 관심을 보여준다고 좋아했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게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정말 허무했습니다. 왜 그랬어? 뭐가 부족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아내는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그런 대답으로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날 밤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아내는 계속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 동안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아내는 계속 용서를 빌었고 다시 예전처럼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한번 배신당한 신뢰를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 화가 났던 건 아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였어요. 한순간의 실수였다. 마가 나빠서 그랬다는 식으로 변명만 늘어놓더라고요. 정작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15년 결혼 생활이 얼마나 소중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냉정하게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섣불리 결정할 수는 없었거든요. 일단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니 충분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혼은 물론이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정이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추가로 필요한 증거들도 더 모았어요. 아내의 카드 사용 내역, 핸드폰 위치 정보, 호텔 출입 기록 같은 것들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종이 가방 하나를 들고 아내 앞에 앉았어요. 아내는 뭐야? 그게 뭐야? 라고 물었지만 저는 말없이 그 가방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열어봐라고 말하니까 아내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봤어요. 안에는 모든 증거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사진들, 조사 결과서, 카드 내역, GPS 로그, 호텔 출입증 복사본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아내는 그걸 보더니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이걸 준비하는 동안 넌 한 번도 진정으로 미안해한 적이 없더라. 제가 말하니까 아내는 그런 게 아니야. 정말 미안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이혼하자 제가 말하니까 아내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지 마, 제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그리고 민성한테도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우선 민성에게 상간자 소송을 걸었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요구했어요. 변호사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말해주셔서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민성은 처음에는 발뺌하려고 했어요. 그런 일 없었다. 오해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하니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하자는 제안도 해왔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끝까지 가보고 싶었거든요. 소송 과정에서 지역 커뮤니티에도 소문이 났어요. 원래 동네가 작다 보니까 이런 일은 금세 퍼지더라고요. 민성이 운영하던 애견 호텔도 손님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누가 그런 사람한테 소중한 반려동물을 맡기겠어요? 저는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민성의 신상 정보도 공개했어요. 법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제 나름대로의 복수였죠. 그 사람 때문에 제 15년 결혼 생활이 무너졌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결국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혼도 성사되었고 민성에게서 상당한 위자료도 받아냈어요. 민성은 결국 애견 호텔을 폐업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아내 서연이도 미용실을 정리하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후련한 마음이 컸어요. 배신한 사람들이 모두 대가를 치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허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 시간들이 모두 의미 없는 건 아니었을 텐데 마지막이 이렇게 되니까 모든 게 헛된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위로해 주려고 했어요. 형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말들을 해주었지만 마음이 쉽게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정리가 되더라고요. 소방서에서도 제 상황을 배려해 주셔서 지역 소방학교 강사직을 제안해 주셨어요. 현장 근무보다는 부담이 적고 새로운 환경에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좋겠다 싶어서 받아들였습니다. 강사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었어요. 젊은 소방관들을 가르치면서 보람도 느꼈고 새로운 일에 집중하다 보니 아픈 기억들도 조금씩 잊혀져 갔습니다. 물론 완전히 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는 있겠더라고요. 가끔 동료들이 새로운 인연은 생각 안 해보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하지만 아직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한번 깊게 상처받고 나니까 다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더 지나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았어도 사람 마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신뢰라는 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까지요. 힘든 경험이었지만 그래도 진실을 알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제는 소방학교 훈련장에서 신입 소방관들에게 강의를 했어요. 불길과 싸우는 방법, 안전수칙, 팀워크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가르쳤죠. 강의 마지막에 한 신입대원이 교관님, 소방관으로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다가 답했어요. 불길보다 무서운 건 신뢰를 잃은 사람이더라. 불길은 물로 끌 수 있지만 한번 잃은 신뢰는 되돌릴 수 없거든. 그러자 교육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과거의 아픔은 잊고 제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말이에요. 배신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저는 당당하게 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다 같은 복수 아닐까요?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20년 경력의 소방관인 태호가 15년 결혼 생활 중 아내 서연의 불륜을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아내가 더 친절해진 걸 좋게 생각했지만 화장실에서 발견한 콘돔 포장지로 인해 의심을 품게 되었죠. 탐정을 고용해 조사한 결과 아내가 애견 호텔 운영자 민성과 2달간 불륜 관계를 유지해온 것을 확인했어요. 현장에서 직접 불륜 현장을 목격한 태호는 냉정하게 법적 대응을 선택했고 결국 이혼과 상간자 소송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민성은 애견 호텔을 폐업하고 떠났고 서연도 미용실을 정리하고 사라졌어요. 태호는 소방학교 강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건지 아니면 태호처럼 냉정하게 법적 대응을 선택할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배신당한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실 건지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